그만 새로 추진하는-거나 좀 중점적으로 하는 것 좀 설명해 네, 주시죠. 원래는 그 문화예술 교육을 운영하는 대상을 확대하는 게 저희가 이제 올해 새롭게 추진한 겁니다. 그래서 놀이숲 꿈꾸는 공작소를 유치원 학생들, 유치원 원아들까지 확대하였고, 그 다음에 꿈기음 예술나무를 도서 지역까지 이렇게 확대한 것이 되겠고, 신규 사업으로는 아까 놀이숲 꿈꾸는 공작소와 인문학과 함께하는 예술나무 음악 콘서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재교육에서 이제 작년까지는 초등부만 있었습니다. 초등학급만 3학급, 음악 하나급, 미술 두 학급이었는데 올해는 중학교 학급까지 신설해서 음악 하나급, 미술 하나급의 학생을 영재교육으로 저희가 이제 새롭게 진행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문화예술 축제 때 그 2030 젊은 세대들이 좀 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고자 저희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영재교육원 사업은 언제부터 했었나요? 영재교육원은 어울림학교 2016년도이고 영재교육은 2012년에 초등음악을 하나급, 2013년도에 초등미술 하나급을 시작으로 해서 거의 지금 한 13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초등미술을 하나급 더 증설했고 올해는 중학교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2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제 음악, 미술, 예. 초등, 중등 이렇게 좀 확대해 가는 것이 강력한데 혹시 예술 분야에서도 연극 영화라든지 그쪽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아직은 저희가 더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참여하는 학생들이 주로 음악인 경우는 음악과 미술이 굉장히 많은데 연극 영화 쪽으로도 앞으로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기존 학원이랑은 좀 다를까요? 수준이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좀 이렇게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생들은 그냥 이렇게 예술 진로를 갖고 있는 애들은 그냥 따로 그냥 학원에 가서 더 집중해서 배울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좀 다른 커리큘럼으로 가는 거죠. 네, 일반 학원하고는 좀 저희가 다르게 학생들이 이제 다양한 악기를 이렇게 지금 각자의 그런 자기가 이제 선택해서 지금 들어오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발표회도 할 거고 이제 그런 발표회 기회를 줌으로써 또 영재학교 학급 학생들이 서로 함께 이제 입학식도 하고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조금 일반 학원하고는 좀 그래도 영재교육원이라 하면 네. 강사들이라든가 네. 이게 좀 쉽게 모시지 못하는 분들을 모셔가지고 애들의 교육 기회를 주면 영재교육원이라는 맞습니다. 이름이 맞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애들이 모여서 한번 강의를 서로 그냥 한번 만나서 교류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큰 의미는 없지 않은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여쭤보거든요. 네, 저희들도 강사 모집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점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탐락교육원에서 하는 대안학교 꿈샘학교입니다. 그거하고 여기 대안학교. 꿈샘학교. 어울림학교 예. 요거 차이는 뭡니까? 꿈샘학교는 대상이 중학교 학생들입니다. 학업종합 6기에는 중학생이고 저희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1학기에는 이제 2, 3학년 학생 30명, 그다음 2학기에는 1, 2학년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저희는 고등부, 꿈샘학교는 중학생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걸 이렇게 분리해 놓을 필요가 있나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요. 우선 학교 급이 다르고 교육 과정이 교육 과정이 달라서 아니 교육하는 기관이 하나는 기관이요. 저희가 시설면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동반 학부라든지 이런 거에서 같이 하면 아직까지는 저희가 좀 시설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좀 분리. 어울림학교는 그 공간이 학생 문화원 내에 있는 있습니다. 거예요? 지금도 정원 30명이 있습니까? 작년까지는 정원 30명 모집이었는데 이제 1, 2학기 총 60명인데 57명이 수료를 했고 나머지 친구들은 자진 복교를 해서
예, 최종 수료는 57명. 그 전에 2023년도에는 56명, 54명에서 조금씩 이제 수료는 하는 학생이 조금 증가하는 추세에 있긴 합니다. 그 마음 가끔 프로그램 신설하신다고 했는데 이 프로그램은 기존 프로그램이랑 뭐가 다른 건가요? 정서적으로 조금 좀 위기 학생을 네. 한 8명 정도만 저희가 특별 케어하는 프로그램인데 저희뿐만 아니라 그 정신건강 증진센터랑 연계해가지고 집중 케어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조금 더 신설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 설명서나 이런 거 있나요? 설명 설명 자료 같은 거 있어요? 지금은 저희가 좀 주실 예. 수 있어요? 좀 예, 정리해 주세요. 나중에 그건 가서 예. 저희들한테 보내주시면 네, 네, 여기까지 올려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학생문화원 하면은 보통 장소적으로 네. 활동하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많이들 알고 있는데 여기 사업하시는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그 사업 계속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해온 게 문화예술 프로그램인데 작년에 또 10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고 14개 프로그램이었습니까? 예, 14개 프로그램인데 올해는 이제 문화예술은 10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호응도라든지 그 여건이 좀 어려운 프로그램은 폐지를 했고 새롭게 저희가 2개의 프로그램을 새롭게 이제 신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예, 많은 활동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그다음에 예술 영재교육, 평생교육, 어울린 대안학교 이렇게 4개의 축이 이렇게 네네 그저 원장님이 네 지금 몇 년 됐습니까? 문화원에 온 지요. 올해 3월 1일자로 왔습니다. 지금 그 가구나 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여기서 문화원이 지금 예. 부족한 면을 좀 도민들이나 학생들한테 좀 예. 알리고 싶다는 그런 예. 부분. 제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젊은 세대 아이들이 뭐 물론 초중고 학생들도 다 청춘이고 저희들 뭐 나이 드신 분도 마음은 다 청춘이라고는 하지만 그 초중고 유치원부터 초중고 학생들이 저희 문화원에 와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굉장히 열심히 참여도 하고 만족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학생문화원이고 해서 학교나 교육청 이런 기관에 있는 우리 2030 교사, 직원, 그다음에 일반 행정 직원들이 애들 뒤에서만 이렇게 서포트만 해주는 게 아니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운영을 해서 이분들이 교사와 일반 직원들이 신이 나고 나도 뭔가 주인의식을 가지면 그때 더 아이들에게 더 이제 적극적으로 더 애들을 지도하게 되어서 제가 그런 그 젊은 우리 2030 선생님들 직원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그분들의 주인공에 대해서 한번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마련해보자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보고자 해서 제주교육문화예술축제 때는 이제 그래서 젊은 그 세대들이 좀 더 기운차게 당당하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기획해서 운영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그 전국에도 학생문화원 있을 건데 네네 있습니다. 제주도만의 어떤 특징적인 그런 게 좀 있는 프로그램이 네. 어떤 게 있어요? 전국에 있는 학생문화는 다 각각 이제 약간씩 이제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른데 다른 곳에서는 주로 시설 대관 쪽 도서관이 같이 껴있는 경우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뭐 체육관도 있어서 시설 대관을 많이 하는 그런 그 문화회관 이름 자체도 문화원이 아니라 문화회관 뭐 이렇게 교육문화회관 학생문화회관 이렇게 되어서 주로 이제 그런 대관 업무를 많이 하는 것도 있고 또 저희처럼 대안교육이라든가 학생 자치를 운영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해서 찾아가는 그 학교마다의 특성, 학교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제공해 주면서 장소로 여기로 다 학생문화원으로 그런 여건이 안 되는 문화 소외 지역의 학교라든지 지역아동센터에 찾아가서 강사 지원이라든지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요 두 번째 번에 상상대함 꿈기 동아리 보니까 네. AI 창작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누가 강의를 하는 겁니까? 이거 애기들 동아리별 강사님이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8개 동아리를 운영을 AI 창작이라면 어떤 식으로 강의를 어떤 내용? AI 창작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 보면 초등학교 유치원 대상으로 놀이 중심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코딩과 관련해서 학생들 창의성 학교에서 할 수 없는 유치원에서 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지금 고민했고 유치원에서 가장 학부모들이 이제 요새 수요 조사를 했을 때 AI 쪽 그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에서 할 수 없는 것, 그 다음에 창의적인 것, 아이들이 원하는 것 그런 걸 고려했을 때 AI 코딩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어떤 사유로 컴퓨터적 사고를 증진시키는 쪽으로 우리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좀 보충 네. 아까 질의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좀 제가 보충 설명 말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영재 관련해서 어떤 일반 사설학원과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영재는 학교의 공교육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사설학원에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잠재 능력이 있는 그런 학생들의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 어떤 학적이 없는 그래서 초등 음악에서 1명, 중등 미술에서 1명, 2명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 단위까지 포함했을 때 15명 정도의 학생들이 지금 영재교육원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등 같은 경우는 올해 신설이 되었는데요. 초등에 이제까지 음악미술 예술영재이기 때문에 음악미술만 개설이 되었다가 중학교 과정까지 연결이 되면서 애월고에 2명, 그 다음에 초등 예술영재에서 중학교 과정으로 5명 학생이 또 들어왔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제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 결국 사설학원은 관심도라든가 부모의 경제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겠지만 공적인 기관으로서의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 그 수요가 이번에 중등 중학교 과정을 개설하는 것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 관련해서 지금 제주학생문화원의 가장 대표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제주 교육문화예술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주 교육문화예술축제는 제주도 전체 학교 초중고 특수를 포함한 전체 학교가 참여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작년 대비 참여 인원만 12,716명이었습니다. 71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는 우리가 만족도라든가 참여 인원, 공연에 참가할 학생, 공연 참가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학생이 무대 위에 올라가서 참여한 학생만 4,9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주 교육문화예술 축제를 기점으로 해서 문화예술 관련해서 참여하는 인원만 데이터가 24,000명 정도의 초중고 학생, 그 다음에 지역 주민, 요 데이터는 카운트된 데이터들입니다. 그 이외에 관객석에 앉아서 참여했던 그 제주도민까지 포함하게 되면 3만 명 전후 4만 명 사이가 되지 않을까 추상이 됩니다. 제주학생문화원의 역할은 학생 중심의 문화, 예술, 교육 이러한 것의 중심이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 평생교육까지 지금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년하신 시니어 어르신들조차도 참여율이 지금 높아가고 있고 동아리가 올해 계획을 6개 계획하고 있었지만 8개 동아리로 지금 접수가 되어서 최대한 목표보다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확인했을 때 초과되고는 있지만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 정도 조금 더 보충. 아까 그저 영지에 대해서 네. 그거를 공적인 것도 중요한 건데 그 깊이는 어떻게 사적인 거예요? 지금 강사들은 일반 강사입니다. 학교 선생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술, 음악 전공을 하신 선생님들로 10분 정도를 기획하고 있고요. 학생 한 명당 최대한 지금 10분 정도가 각 학급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3명, 4명입니다. 그러면 거의 개별학 교육에 가까이 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거는 일반 강사, 기타 강사만 15분이라고 하고요. 반변당 3분씩 지금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실기 강사, 그 다음 실기 강사 10분, 보조 강사 4분. 그러면 그 다음 이런 분들 다 같이 하게 되면 강사를 전공하신 분들이 15분에 28분, 29분 정도가
지금 강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미술과 음악 전공자들이고 그 학교에서 경험을 쌓으신 분들이고 지금 일반 학교 사설 학원에서의 그 수준을 넘어섰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선발은 공고를 통해서 지금 모집을 하고 있고 그분들 내일 이제 강사 선정위원회를 하는데요. 실기 강사와 보조 강사를 합니다. 그분들 지원하신 분들 그분들 가운데는 대학 강사도 계시고 지금 한라대에서 강사하신 분, 뭐 대대에서 강사하셨던 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분들 가운데 다시 선발을 합니다. 강사 선정위원회. 그렇다면 강사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학교 이상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정도로 지금 강사진을 꾸렸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재는 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 직원 현황에 좀 주목하고 있는데요. 네. 제주 학생들하고 하시는 교육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보면은 파견교사가 4명, 파견교사의 신분은 어떻게 됩니까? 일반 학교에서 지원해서 오신 어울림학교에서 지금 학생들을 가르칠 선생님이 4분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파견교사가 2022년에 3명이었다가 그 다음에 23년도에는 3명의 순회교사 1분, 작년부터는 4분이 오셔서 전공 과목을 가르치십니다. 그 교육 이제 뭐 학생 문화원 교육 네. 프로그램이 많다라고 제가 전제를 드렸는데 그렇다면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만약에 도민이나 시민이 봤었을 때 이 일반직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주로 어떤 업무예요? 행정과 그리고 시설 대관, 시설 그 대관이 들어왔을 때 조명이라든지 무대 관리, 또 뭐 토요일 일요일에 행사들이 있으실 때 이제 오셔서 이제 뭐 교육연구관 아마 장학관인 것 같거든요. 네, 제가 또 하신 것 같고. 그럼 이제 이 파견교사 4명은 결국 이제 공무원의 신분,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라고 보면은 전문 상담가 한 명, 죄송합니다. 청소년 2명. 나머지는 결국 이제 방금 이제 말씀하셨던 강사. 그럼 이 신분이 좀 불안하지 않을까요, 강사들이? 그러니까 이 일반 국민이 느꼈을 때는 일반 학교에서도 예를 들어서 임용고시 학교가 선생님이 뭐 예를 들어 기간제 교사를 나더라도 안정하는 면이 있는데 일반 강사를 뽑아서 수업을 한다면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파견교사가 4명이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좀 정책의 전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예산을 늘려서 그 안정적인 신분에 있는 어떤 교사들을 좀 확보한다든가 하는 그런 좀 정책의 전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만약에 붕괴가 돼서 4명이라고 한다면 이 많은 프로그램 하는데 교사가 4명이다라는 그 파견교사 4분은 어울림학교에만 전담해서 그 학생들을 고등학교 학생들을 가리키는 파견교사이고 문화예술교육 어울림학교는 그 정식적으로 교육 과정이면 나머지 그럼 모든 분은 강사를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수하고실 아까 말씀하신 충분히 강사를 많이 확보하신 건 같은데 그 아까 이제 기자분께서도 제가 다 조남을 못 외웠어요. 기자분께서도 사설 학원과의 어떤 차이점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제주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학원과 학교의 가장 큰 차이를 이제 일선 그 현장 학부모들은 학교는 어쨌든 좀 신분이 안정되고가 믿을 수 있는 그러한 공교육은 근데 사교육은 어쨌든 뭐 이제 신분이 불안하긴 하지만은 뭐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측면을 접근하거든요. 그래서 공교육 영재 발굴도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영재 발굴 공교육의 측면으로 접근한다고 한다면 우선은 도민들이 시민들이 문화원의 학생들을 믿고 맡길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가르치는 사람의 신분도 좀 안정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 4명이 무엇을 가르치나 궁금해서 한번 조금 설명. 우리 기획부장님께 추가로 조금 더 보충 설명 말씀을 드리면 지금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매년 또 학교의 수요에 따라서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프로그램이 우리 문화예술 교육부에서 하는 프로그램 고정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반면에 학교의 요구에 따라서 하는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학교를 찾아가는 한마디 찾아가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강사, 그 학교에서 예를 들어 난타를 하고자 한다, 창의적 체험학고자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러면
그 학교에서 원하는 강사를 섭외해서 학교로 보내주는 형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설 현장에 보면 그 강사 구하는 게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전에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이렇게 아까 순회교사라는 개념을 말씀하셨는데 그 학교에 이제 그 교사로 채용했던 그런 선생님들을 이제 이런 학교 요구가 있었을 때 이렇게 순회를 파견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을 아주 짧게 운영했었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한다면 각 어떤 학교가 이제 학교 내에서 음악이나 미술의 어떤 특정 뭐 과목이라든가 어떤 특정 악기를 가르친다고 했었을 때 구하는 게 사실 정말 현실적으로 되게 힘드니까 그렇다면 도 내에 있는 이제 음악 선생님이나 미술 선생님 가운데 전공하셨던 분에게 뭔가 상당한 메리트, 뭐 승진이라든가 하는 어떤 메리트를 줘서 순회 교사 형식으로 만약 활용하신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강사를 하나 뽑는 것보다. 제주도는 교사가 넘쳐요. 그 기자님 말씀은 학교의 네. 교사들을 활용해서 순회 교사를 하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이시죠. 학생문화원이 하는 교육 과정과 학교가 하는 게 역할이 다 틀리기 때문에 여기는 그 예술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 때 그 전문 경제들이 강사들. 왔을 때 강사를 이제 섭외를 해서 애들한테 교육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학교는 또 학교 나름대로의 학교장이 그런 강사 방과후든지 뭐 돌봄이든지 할 때는 또 다시 그 교장 선생님이 그 방과후나 그 돌봄 프로그램의 그 강사를 다시 섭외해서 채용해서 또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문화원하고 이제 학교 교육 자체가 좀 약간 좀 다르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우리 주주 씨가 30분부터 해서 빨리 해. 여기까지. 하나만 더. 이게 약간 연관이 없는 건데 별개로 이야기했는데 그 학생문화원 부지 활용 관련 문제인데 문제는 아니고 궁금한 건데 입구 들어가는 방향으로 보면 오른쪽에 분수대 같은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약간 분수대인지 아니면 이것도 이렇게 좀 파인 공간인지. 이건 네. 매개야. 말이 야외 좀 음악당. 야외. 예, 뭐 제가 모를 수도 있지만은 거의 야외 음악당을 많이 활용을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무래도 좀 그리고 또 그 공간에 대해서 혹시 뭐 추가적인 뭐 구상이나 혹은 활용 계획이 나중에 있는지. 네, 저희도 그 야외 음악당하고 그 옆에 농구도가 있어서 저희들 저 활용에 대해서도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어울림학교 학생들이 체육 활동을 하거나 이제 저희 그쪽을 이용해서 지금 하기는 합니다만은 또 좀 더 장기적으로 거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저희 지금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주차장은 누구 겁니까? 도서관 그러니까 같이 학생 함께 싸움 나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아니 이걸 누가 세운 겁니까? 그거는 차단기를. 사장님 저희 학생문화원. 학생문화에서 예, 그럼 학생문화원 거네. 네, 부지는 학생문화원이지만 전체적으로 놔두고 그 비용은 안 받아요. 언제? 주차 아직은. 네.